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다시 강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식당은 물론이고 헬스장과 카페도 인원 제한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미초등학교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선정돼 새롭게 개축될 예정입니다. 인근 대규모 아파트의 입주보다 완공 일정이 2년 정도 늦어질 전망입니다. 경상북도가 도내 영유아 7만 8천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의 보육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난 9월 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어린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1일 0시 기준 경북에서는 10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구미에선 유치원과 목욕탕 관련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다시 강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어 연말 대목은 한순간의 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최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시 송정동의 한 식당가. 평소 같으면 손님으로 붐볐을 점심시간이지만 가게 안이 한산합니다. 다시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든 겁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한 달 반 만에 다시 강화된 거리두기에 상인들의 시름은 더 깊어졌습니다. 저녁에는 손님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점심 때도 주말에는 그래도 좀 저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했으니까 근데 주말에는 그래도 토요일 날은 띄엄띄엄 이제 손님들 오시긴 했는데 어제부터는 손님은 그냥 거의 없었거든요. 이번 방역 조치는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되는데 기대했던 연말 대목은커녕 매출 부진에 한숨만 깊어집니다. 1월 달 되면 저희 설이라서 매출을 올리기가 좀 힘들거든요. 설 되면. 근데 12월 달에 어느 정도 매출이 있어야지 1월 달에 버틸 수 있는데 지금 12월 매출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그게 확실히 지금 걱정이 좀 되긴 되죠. 헬스장과 카페 등도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으로 어려운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예년이라면 겨울 성수기를 맞았을 헬스장은 최근 들어 환불 문의가 속출하고 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최근 일주일 새 경북도 내 하루 평균 확진자는 모두 151명. 그칠 줄 모르는 확산세에 기대했던 연말 특수도 사라지면서 상인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교이자 개교한 지 100년이 넘은 구미초등학교가 새롭게 개축됩니다. 친환경적이고 디지털 기반의 교육 환경으로 개선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선정이 되는데요. 인근 아파트 단지의 입주 시기에 발맞춰 완공 시기를 앞당겨달라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미시 원평동에 위치한 구미초등학교. 지난 1920년에 개교해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학교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교로 잘 알려진 학교인데 건물이 지어진 지 50년이 지나 상당히 노후화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구미초등학교가 최근 교육부가 주관하는 친환경적이고 디지털 기반의 교육 환경으로 개선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휴식과 놀이가 균형을 이루는 공간을 조성하고 언제든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 스마트 교육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들어서 화두가 되고 있는 온라인 교육 등 스마트 교육 환경을 적극 도입해서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선진 교육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구미초 개축 사업은 교육부가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약 205억 원의 민간 투자를 받아 임대형 민자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구미초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은 오는 2022년 2월부터 사전 용역에 착수해 2025년 9월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 우선 협상자 대상자를 선정을 위한 평가 후에 2023년도 하반기에 실시 협약
공사를 추진하여 2025년도 9월에 최종 완료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오는 2023년 12월경 인근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입주가 예정돼 있는 만큼 완공 시기를 앞당겨달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25년도에 완공이 되는 것보다는 조금 시기를 당겨서 좀 해주시면 아이들 받는 시점에서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안전성 문제에서도 괜찮을 것 같고요. 40년이 지난 노후화된 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적이고 디지털 기반의 신세대 학교로 전환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구미초등학교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립니다. 21일 0시 기준 경북에서는 10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포항 34명, 구미 20명, 김천 9명, 칠곡 6명 등 모두 15개 시군에서 확진이 이어졌습니다. 포항에서는 피아노 학원과 관련해 가족 7명이 확진되는 등 모두 3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미에서는 유치원 관련 확진자 2명, 목욕탕 관련 확진자 1명 등 2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상북도가 도내 영유아 7만 8천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의 보육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9월 1일 기준 경북에 주소를 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거나 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와 취약유해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 등입니다. 다만 지난 9월 경북교육청에 교육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어린이나 장기 해외 체류 어린이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이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습니다. 한전은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잉산분을 반영하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가정용 고객이 내는 요금은 현재 킬로와트당 88.3원이 유지됩니다. 성주군과 칠곡군이 21일 문체부로부터 3차 법정 문화도시 최종 심사를 받았습니다.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향후 5년 동안 최대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아 다양한 문화예술 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성주군은 지난해 최종 심사에서 떨어져 올해가 문화도시로 지정될 마지막 기회입니다. 문체부는 오는 23일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칠곡군 송년음악회가 20일 온 오프라인으로 병행해 열립니다. 올해는 사전 예약한 250여 명은 현장에서 음악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HCN 세로넷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연의 일부는 칠곡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클래식으로, 2부는 장구의 신 박서진과 미스터트롯에 출연한 가수 류지강의 공연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칠곡군이 식품 위생과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해 모범음식점 55곳을 지정했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상수도 사용료 30%를 감면받고 종량제 봉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주방위생관리와 균형 잡힌 식당 등 음식문화 개선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칠곡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기후온난화에 따른 새로운 작목 보급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아열대 과수 재배 기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농기센터는 아열대 작목에 관한 수요 조사를 통해 교육을 기획했으며 아열대 과수 재배 온실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후변화로 칠곡군 9개 농가에서도 황금향과 바나나, 파파야 등 아열대 과수를 재배하고 있으며
칠곡구는 내년부터 9억 원을 투자해 아열대 과수 생산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성주군 선남면 복지회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복지회관 보수공사는 농림부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됐으며 주차광장을 조성하고 부지를 확보하는 등 1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선남면 복지회관은 2층 규모로 1층에는 서해실과 노인회관이, 2층에는 다목적 회의실이 들어섰습니다. 성주군이 경상북도에서 시행한 새마을운동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4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은 성주군은 지역경기 부양운동 먹자스놀과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시행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북도 새마을운동 시군 종합평가는 새마을의 조직 구축과 새마을 지도자 역량 강화, 새마을운동 활성화 특수 시책 등 시군별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상주시가 경상북도의 2021년도 채소 특작 분야 시책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상주시가 이 평가에서 수상한 건 올해로 4년째입니다. 상주시는 올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과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시범사업 추진, 농가 수익 증대에 위한 미래지향적 사업 확대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상북도와 상주시는 21일 주식회사 울폼과 2천억 원의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투자 협약에 따라 울폼은 오는 2024년 말까지 상주 초산동 기존 공장부지와 확장부지에 도계공장을 신축하고 닭고기 가공 설비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공장 준공에 맞춰 신규 일자리로 70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20일부터 도내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밀집도가 제한됩니다. 경북교육청은 전교생 1,000명 이상 학교와 학급당 평균 학생 수 30명 이상의 학교의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다만 유치원과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 돌봄교실은 특수성을 고려해 정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로넷 방송 뉴스와이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